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먼저 정리해보면서 글로벌 원샷 확인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날아올랐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독주 무대가 나스닥을 끌어올렸는데요. 나스닥 1%대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전에도 강했는데 후반부 들어서면서 더 강한 전강, 후강의 양상을 보였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기술주가 다시 날아가게 된 데는 테슬라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10%대 상승폭 보여줬는데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한 테슬라의 모습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모건 스탠리가 400슬라를 제시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연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내놨는데 예상을 상회하는 3.63%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중국의 견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과 손을 잡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테크 랠리의 모습 테슬라가 주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탑픽 종목으로 꼽히게 된 건데 목표 주가가 $300도 아니고요. $400입니다. 273달러 선에서 어제 종가를 마무리 지었던 테슬라의 모습이었는데 올 1월 이후에 최대 일일 상승폭 하루 새 시총이 $800가 추가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데는 전기 자동차 쪽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모건 스탠리의 탑픽으로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도조는 자동차 판매를 훨씬 웃도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라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치를 $5천억 이상으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D1 칩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 올해 7월에 도조 생산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에는 탑5에 입성을 할 건데 2024년 10월에는 100 엑사플롭스 컴퓨팅 파워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자, 이 100 엑사플롭스라는 게 뭘까요? 엔비디아의 칩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쪽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올 한 해 내내 주가로 증명을 했던 엔비디아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 A100 GPU를 30만 개 합친 게 이 100 엑사플롭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엑사팟 100개를 합친 게 이 100 엑사플롭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엔비디아 GPU를 탑재했던 슈퍼컴퓨터 사용해서 D1 칩으로 넘어오는 건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D1 칩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이 도조는 테슬라 설계 칩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TSMC의 7나노 기반 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보유한 인프라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를 또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데이터량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 AI 반도체 쪽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도조의 가치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자, 물론 팩트셋에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목표가가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 제시한 $300 선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 역시도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이죠. 자, 과연 테슬라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400 선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그 독주를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땠을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 강보합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 영향은 아무래도 덩치가 큰 엔비디아의 하락이 클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도조 그리고 D1 칩이 주목을 받으면서 엔비디아와 AMD가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엔비디아와 AMD 나란히 0.9%, 0.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2%
2%대까지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았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는데 베트남은 사실 타국과 깊은 관계와 수교를 맺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함께하게 된 겁니다. 자, 공급망과 반도체, 거기다가 히토류까지 협력을 하게 된 건데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함으로 해서 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메이트 60에 들어간 반도체 칩 조사에도 나섰다고 하니까 미국의 이 중국 견제, 특히 반도체 쪽의 견제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I 기대해 줍니다.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장 마감 후에 내놨습니다. 발표치를 보시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상세한 흐름을 짚어보니까 시장의 기대치엔 좀 못 미쳤나 봅니다. 정규장에선 0.3% 강보합에 그쳤는데 시간외에서 9%대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은 컨센서스보다 44%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클라우드 라이선스 부문의 매출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892% 낮게 나오면서 거기다가 하드웨어 매출까지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들 보여줬으니까요. 오라클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번에 나온 실적 부문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남아있는 AI 일정, 특히 13일에 첫 비공개 AI 인사이트 포럼, 이 자리에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비공개로 열리지만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13일부터 14일까지 AI 서밋 서울이 열리니까요. 이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다이먼 CEO,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이죠. 소비자 상태 양호하고 초과 저축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을 내려놓을 때는 분명 아니다. 매크로 데이터가 상당히 좋지 않다. 미국만 봤을 때는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상황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도와주고는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기조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음으로써 일단 시장은 금리 정책의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자, 아직 CPI가 남아있고 PPI 발표가 이번 주에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만큼 이 데이터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유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남아있는 에너지 관련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야 될 이슈가 이번 주에 특히 많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언제나 많았지만 네. 이번 주에는 더 꼼꼼히 이슈들 정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일단 어제 마감된 우리 시장 정리해보고 내용들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좀 억울했죠.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괜히 역풍을 맞았던 반도체의 약진이 오후장에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관망 심리로 짙게 드리워진 모습, 장 초반에 양시장 모두 약세권이 짙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장쯤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이 주목받았다는 점인데요. 잘 나가던 SK하이닉스가 미중 기술 전쟁의 희생양이었다. 괜히 역풍을 맞아서 주가 빠졌다. 이런 보도의 내용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아이폰 사용 금지로 하락하면서 애플의 낙폭이 너무 과했다라는 이런 시장의 심리가 모아지며 우리 시장 IT 반도체 모두 오후장 들어서 특히 힘을 내주는 모습. 반도체 투톱이 양봉 전환하면서 코스피 상승 전환에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견인을 하며 코스피는 0.36%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그 밖에 로봇,
헬스케어, 건설기계 섹터의 강세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는 어제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남은 일정이 HBM에 맞춰져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반등 먼저 나왔던 건 삼성진영의 HBM 장비 기업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PSK홀딩스, STI, 프로텍 등의 강세 눈에 띄었고요. 일정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정 예정이 돼 있고 올해 4분기에는 AMD가 엔비디아의 GPU 대항마인 신제품 MI300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HBM 따라 들어가겠지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특히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어제 오후장에 두드러졌습니다. 올리브 영 기대감으로 지주사인 CJ의 강세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 VT, 한국화장품 마녀공장의 강세 있었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사시켜보겠다는 의지 코멘트를 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화장품 쪽으로 유입이 됐고요. 그 밖에 소테마를 보면 재건테마의 강세 반가웠습니다. 건설기계와 모듈러, 네트워크 장비주의 강세가 어제 있었는데요. 정부가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테마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다만 전쟁 종료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은 유의해야 한다라는 증권가 목소리 높습니다. 큰 테마 두 줄기 보겠습니다. 어제 로봇 테마 장 초반에 그야말로 무서운 질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이게 꺾이면서 대표 주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방 VI가 걸렸습니다. 딱 이 시점을 기점으로 바이오 쪽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바이오는 바이오텍과 전통 바이오 제약기업까지 매수세가 온기 확산으로 더해지는 모습이 하나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로봇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저가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결국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면서 소폭이지만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다른 종목의 시세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SP 시스템즈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8% 가까운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일정 짚어드렸죠. 어제부터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이 시작됐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장돼 있는 지주사인 두산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일정상 보면 10월 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따로 떨어져서 상장을 시켰을 그 당시 그 전까지는 LG화학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매수세가 분산되면서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의 하락세 가 기록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경계 심리는 일견 자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로봇은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가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만 보면 두산과 삼성과 한화 등 줄줄이 이벤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대감도 올 연내에 좀 기대감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에 내가 바로 주도주다라고 외치는 것 같죠. 두루두루 좋은 모습, 특히 얼마 만에 보는 강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어제 급등하면서 무려 역사상 신고가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가격대를 장중에 밟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오스코텍,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레고캠바이오, 차바이오텍 등등 임상기업들 위주의 강세가 장 초반부터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일정상 세계 폐암학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 폐암학회와 앞으로 있을 유럽 종양학회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같이 참여를 한다는 점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이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예정돼 있는 유럽 종양학회 참가 기업들 기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확실히 전통제약사의 12개월 선행 PER 보시면 멀티플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쪽이 유한양행, 그 다음이 한미약품, 녹십자, 동아ST, 대웅제약 순입니다. 그리고 종근당은 KB증권의 자체 추정 데이터로
기입이 돼 있는데요. 한켠은 이쪽에 시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은 더 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멀티플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은 기업에 매수세도 지금 만만치 않게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참고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 특징주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의 강세입니다. 테슬라의 힘이겠죠. 도조 컴퓨터라는 건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일종의 발판 역할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와 함께 빅테크에 견줄 만한 AI 기업으로서의 전환에 어떠한 넥스트 레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뿐만이 아니라 이젠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중론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간밤, 일라이릴리, 노보놀디스크 모두 또 급등을 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젤과 출산 장려 기대감 관련 기업들의 강세 있었고요. 의료 AI는 새롭게 CNR 리서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좀 약한 흐름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던 유진 로봇과 휴맥스는 시간 외거래에서는 소폭의 상승세 시연을 했고요. 다만 일부 로봇 테마와 AI 소프트웨어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 이슈 결국에는 AI로 귀결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AI 기업으로 봐야 한다라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높은데 결국 큰 카테고리 안에서 AI 산업 그 아래에 위치한 부분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화 솔루션, 메타버스와 헬스케어 두루두루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간밤 이제 미 증시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종목으로 보자면 모트렉스, 현대 오토에버, 퓨런티어, 텔레칩스라는 점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